안녕하세요, 해공화조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최근에 지수 하락과 함께 우리 유한양행 주가도 크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좀 보였죠. 자, 유한양행이 이렇게 크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보면 추세가 좀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FTA 허가 앞두고 추세가 꺾여 내려와서 혹시 이거 HLB처럼 불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세 흐름이 결국은 말을 해줄 건데 이거 추세 다시 돌려 세워서 급등 랠리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추세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래로 꺾여 내려가서 우리 유한양행에 대해서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제가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주가가 급등할 때 특히 선행돼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시면 조금 더 내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건들을 맞춰보는 게 좀 좋을 겁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하고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단순히 우리 유한양행을 그냥 알테오젠과의 무조건 단순 비교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냥 심플하게 시총 수준, 그 다음에 고평가 수준,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 유한양행이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더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FDA,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길게는 22일까지 정도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 9월 10월이 아니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2일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그에 앞서서 좀 나오지 않겠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표적 치료제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렉나자 이게 뭐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네,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변이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 발생과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렉나자에 대한 효과들이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입증이 됐고, 또 우리 그 에스코에서도 2024 에스코 2024에서도 또 입증된 바를 또 앞에서 또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그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것도 역시나 미국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사이에 뭐 워낙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막 마구잡이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국내 증시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 유한양행도 어쨌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매수 신호가, 우리 화살표 매수 신호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화살표 매수 신호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 화살표 매수 신호가 확정됐다는 점 제가 오늘 방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오늘 화살표 매매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네, 그래서 비중 확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요, 9만원입니다. 9만원이 앞에서 지지와 저항대가 겹쳐 있었던 구간을 한번 튀어 올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력을 한번 보였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만, 뭐 시장이 워낙 뭐 그게 크게 급락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9만원 오늘 저항,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 지금 저항으로 계속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유한양행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가격은 9만원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전에, 주가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알테오젠과의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투자자분들, 알테오젠
지금 주가가 뭐 어마무시하죠. 28만 4천 원. 그런데 우리 항상 주식을 볼 때 투자자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 주식에 대한 가격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총을 봐야 되나요? 시총을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 주식을 평가할 때 시총 보는 그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됩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15조입니다. 15조. 정확히 따지면 오늘 종가로 15조 940억인가요? 예. 15조로 보시면 됩니다. 15조. 예. 그런데 우리 유한양행은요? 7조. 7조 1000억. 예, 7조 1000억입니다. 두 배가 차이가 나죠. 두 배가 넘게 차이 나죠. 투자자분들. 어마무시하죠. 차이가. 그런데 그러면 알테오젠이 그만큼 고평가받는 데는 뭐 어떤 명분이 있나라고 놓고 봤을 때 보세요. 연간으로 놓고 보면 매출액 뭐 요 정도, 영업이익은 뭐 적자, 올해도 영업이익은 적자, 매출은 뭐 700억대 정도.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을 받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특히 이제 신약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기술 수출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을 뭐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가치 평가를 다 정확하게 두 기업을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쉽게 그냥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 주가는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기술 수출 한 번으로 로열티 한꺼번에 왕창 받아버리면 그냥 이익이 나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결국은 예,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 올해만 놓고 봤을 때 747억대 매출액에 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가는 고가에 급등해 있고 예, 시총은 15조 규모이고 PER은 575배다.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유한양행은 7조 수준이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죠. 유한양행은 한번 보세요.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죠. 1조 6천억, 1조 7천억, 1조 8천억. 올해는 2조, 영업이익은 1000억대. 영업이익률은 이제 5% 정도 수준. 어찌됐든 뭐 몇 년 전 우리가 돌이켜보면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2조 때 영업이익은 1000억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뭐 5%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차이가요. 상당하죠. 예, 물론 이제 우리 유한양행이 지금 뭐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두 기업을 대조적으로 보면 저평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FDA 허가가 나온다면 저는 이 유한양행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영업이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가 실제로 허가를 받고 국내 최초로 빅파마로부터 신약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다? 이걸 수령을 한다? 이거 지금 여기 반영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 지금은 당장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땡겨서 올라가줘야 되죠. 받는 거에 나중에 받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 기대감 때문에라도 단기간에 허가가 나면 초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나중에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이고 주가는 보통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허가가 나버리면 바로 그냥 매출과 영업이익 나중에 로열티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땡겨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후반영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제로 소멸로 주가 뭐 횡보하거나 급락시켜 놓고
나중에 실제 로열티 받는 거 그런 재료들을 보고 주가가 다시 재평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예 안 오른 것은 아니니까. 유한양행이 아예 지금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1년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뭐 저점 대비 고점으로 치면 뭐 한 70% 가량 올라온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연간 차트 가서 볼게요. 우리 연간으로 놓고 보면 물론 저가 대비해서요. 저가 대비해서 고가로 치면 한 70% 가량, 시가 대비해서는 뭐 한 45% 가량 지금 현재 올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FDA 허가까지 좀 감안하면 이게 많이 올랐는가? 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FDA 허가가 이번 8월 달에 결과적으로 잘 나와주면 저는 이거 지금 연간 차트입니다. 아주 빠르게 상승폭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미래에 우리가 수령할 어떤 로열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당겨지는 거니까 우리가 고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잘 해야 된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리겠고, 자, 화살표 매매 신호대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간 차트 상승 말씀드리지만 연간 차트 왔기 때문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 한번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화살표 매수 신호가 발생은 됐고요. 2023년도가 그러면 매수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확정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2023년도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유한양행은 따지고 보면 2023년도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지금의 이 흐름대로라면 유한양행이 FDA 허가만 잘 받아주면 실제로 양봉 흐름, 음봉 다음에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봉 다음에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타고 흘러고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적산병 기억나시죠? 이거 이 정도는 아시죠, 투자자분들? 양봉 캔들 나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양봉 캔들이 길어지면서 내년에도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적산병 또는 떨어질 때 음봉으로 세개 이렇게 음봉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흑산병.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날 새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 흐름들, 올해는 그보다도 양봉 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우리 실제로 적산병으로 갈 수 있느냐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년에 뭐 얼마나 더 뛰어 올라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만큼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FDA 허가가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한번 상승 슈팅으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일간 차트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 선행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 조건들이 바로 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만원대 위로 일단 먼저 올라가 줘야 된다. 왜 그러면 9만원이냐? 앞에서 지금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만들었던 지지와 저항대, 단기 지지와 저항대가 여기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9만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꺾여 있었던 5위평이 올라오게 되고 내려오던 12평이 옆으로 눕게 되고 22평은 지금 옆으로 누워있죠. 그쵸? 22평이 옆으로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5위평, 12평, 22평을 돌파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의 양봉전환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꺾여 있잖아요. 앞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꺾여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 우상향으로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시 급등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남은 시간이 22일이라고 치면 22일날 딱 맞춰서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발표할 수 있다라는 거 전제 조건으로 가면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한 다음 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앞서서 유한양행은 9만원대 위로 안착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가 기대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매물이 다소 좀 쌓여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거 지금 요 평단가 오늘 매수해가지고 낮춰놔도 어떤 가격이 94,000원, 95,0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올려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거 신고가 갱신이 나오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허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허가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위에서 와리가리 정도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90,000원 위로 올려놓고 여기 94,000원, 95,000원대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허가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우리 HLB 주주분들 아시죠? 앞에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단 0.01%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이거 부러질 수는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신약 허가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유한양행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로 가면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대로 대응을 좀 잘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매수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비중을 확대 의견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린 거고, 그 상황들이 실제로 주가 흐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주목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유한양행 투자자님들 잘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장인분들 특히 대응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막 결과가 막 나와버려서 이도저도 대응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유한양이 이번에 FDA 허가 잘 나와서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